공생으로 이끄는 내면의 안내자.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면 당신은 그 말을 받아들이겠는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은가?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곳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우리 마음이다. 아직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관해 모두가 동의할 만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는 대부분 마음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닌 뇌의 작용 혹은 뇌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본다. 반면 영적인 전통에서는 마음이 근원적인 실체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환영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어느 입장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뇌의 작용을 통해 마음을 인지하고 경험한다는 것이다. 뇌는 어느 방향으로든 우리가 마음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나는 일찍부터 뇌에 관심이 많았다. 뇌의 기능에 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 기능이 내 의도대로 잘 작동하지 않아서였다. 청소년 시절 나는 집중력 장애가 심했다. 수업 시간에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 잠시만 책을 들여다봐도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여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때는 내가 친구들만큼 성실하지 않거나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하며 자책했다. 나중에 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한 후에야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가 당시 내 뇌의 상태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시절의 집중력 장애 덕분에 나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조절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명상, 무술, 기공 등 다양한 심신수련법도 접하게 되었다. 나 자신을 탐구하고 단련하면서 얻은 큰 발견 중 하나는 뇌의 잠재력과 창조성. 인간의 뇌에는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자각이었다. 나는 뇌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이제 뇌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적인 삶의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뇌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뇌교육의 체계를 만들어 학문화했고 이를 전하는데 내 삶의 대부분을 바쳤다. 뇌교육에서 말하는 뇌는 분명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해부학적인 신체 기관으로서의 뇌이다. 하지만 뇌교육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개발하는 것은 기관으로서의 뇌가 아니라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 마음이다. 당신이 마음을 존재의 근본이자 근원적인 실체라고 믿든 뇌 활동의 정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여기든 상관없다. 마음 자체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뇌를 통해 뇌와 연결된 몸을 통해 마음에 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호흡, 명상, 춤, 기공, 무술 같은 수행법이나 산책, 달리기, 골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음을 만나고 마음을 느끼고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젠가 뇌교육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답했다. 뇌교육은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은 뭘까요? 워크숍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웃음, 사랑, 음식 등 여러 대답이 나온다. 모두 이유가 있는 답들이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약이 있다. 그 약은 무엇일까? 답은 신약이 개발되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살펴본 후에 알려주겠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넘게 걸린다. 이 과정에서 대개 3단계의 테스트를 거친다. 1단계는 소규모 피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도 테스트이다. 2, 3단계는 훨씬 큰 규모의 통제 그룹과 실험 그룹 간의 비교와 효력 테스트이다.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식약청 인가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시제품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서 상품화될 확률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10개 중 9개는 중간에서 낙오한다. 2, 3단계에서 가장 힘든 테스트가 플라세보 가짜 약과 비교하는 실험이다. 사실은 아무런 약효가 없는데 환자에게 정말 좋은 약이라고 건넨 뒤 진짜 약을 먹은 그룹과 비교 테스트를 한다. 그런데 많은 시제품이 이 테스트에서 가짜 약보다 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해 좌초하고 만다. 오랜 기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한 약이 설탕 바른 밀가루 덩어리보다 효과를 못 내서 실패한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모든 약은 특정한 증상을 목표로 삼는다. 그 증상에 대응하도록 맞춤 제작된 것이다.
하지만 가짜 약은 특정한 목표 증상이 없다.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한 약이든 플라세보와 비교 테스트를 한다. 물론 그중 일부는 가짜 약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테스트에서 실패한다. 한쪽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플라세보 단 하나가 있다. 그런데 그 약들 중 대다수가 테스트에서 실패한다. 이 약들은 오직 한두 가지 증상에만 작용하는데 플라세보는 모든 증상에 작용한다. 플라세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해도 통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플라세보 효과를 만든 것은 가짜 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진짜 약으로 믿는 우리 마음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이 무엇인가? 바로 당신 마음이다. 플라세보 효과는 단지 약에서만 발휘되는 특수한 효과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관여하는 다른 모든 것에서도 작용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이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긍정적인 기대를 받은 학생들이 실제로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여러 요소가 작용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대상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눈빛과 표정, 말투에 분명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할애하는 교사의 관심 정도와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을 향한 교사의 기대 그 자체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플라세보에 대한 기대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마음의 힘이 작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실생활에서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플라세보처럼 실험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플라세보와 학생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갖는 효과 뒤에 작용하는 것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마음의 힘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